저희가 오늘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중개사님 이 지역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지역에는 이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좀 입주가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은 64.86평, 건축 면적은 37.08평, 연면적은 160.81평이고 건폐율 57.41%의 용적률 248.99%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경기권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까지 되기 때문에 남긴 건폐율이나 용적률 없이 최대 한도에 맞춰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 보시고 나서 이 외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전형적인 화가석 건물로 마감재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 건물의 옆에 주변 건물하고 조금 특이한 점은 다른 건물들은 1층이 근생 상가고 이 건물만 유일하게 2층까지 상가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월세를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외관을 바꾼다면요,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이 거리에서 좀 독보적일 수 있을까요? 유리 사이즈를 시원하게 키워서 미용실이라든지 어떤 이제 학원들 그런 것들을 유치시킬 수 있게 디자인을 좀 특화시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또 이동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일단 어떨까요? 비슷한 입지로 나와 있는 건물들 같은 호가가 이제 평당 2천만 원대에 나와 있고, 바로 앞 건물들도 현재 5년 전에 이미 평당 1,800만 원에 거래가 완료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가격인 1,800만 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물의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는 11억 9천만 원이고 현재 이제 보증금은 2억 5,300만 원, 월 이제 관리비 포함했을 때 445만 원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아파트 착공도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뭐 입주 중인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올근생으로 이제 미리 리모델링을 좀 해놓으면 수익률도 높고 관리가 주택보다 좀 더 수월한 그런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투자금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는 보증금 기준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대출을 승계를 받는다고 했을 때 1주택이실 기준에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7억 7천만 원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리모델링을 이제 1, 2층에 하고 그리고 나서 전 객실을 월세로 바꾸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차이가 날까요? 1, 2층 이제 월세를 좀 더 상승을 시키고 현재 상태로 월세로 다 변경을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한 9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은 9%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실 건물 어떤 건물일까요? 지금 대로변에 위치해서 좀 가시성이 좋게 나와 있는 바로 뒤에 저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파트와 다가구 및 빌라로 좀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에 위치하여 있고, 이제 옆에 독산 주민센터, 새마을금고, 그리고 앞에 버스 정장이 있어서 많은 유동인구가 좀 확보되고 있고, 이제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주변 건물은 이제 거의 다 공실이 없이 채워져 있어서 공실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2024년에는 신안산선부터 독산역까지 개통 예정이 있고, 역세권이 복합 개발 호재로 인해서 독산동 자체가 좀 활발한 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대지 면적은 51.27평, 건축 면적은 30.3평, 연면적은 53.9평, 건폐율 59.2%의 용적률 95.5%의 건물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건물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의 건물 상태는 2개 층인데도 불구하고 세 팀에 세입자가 들어와 계세요. 알차게 나가 있는 건데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에 2층으로만 유지하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건물 상태는 그냥 보지 않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주거 지역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보셨을 때 지금 건물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건물보다 훨씬 높게 지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 보시는 7층짜리 건물, 최소한 저만큼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솔루션은 신축으로 방향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축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그 부근에 맞춰서 신축을 하게 되면 외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바로 옆에 같은 층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렇게 올라가려면, 높게 올라가면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전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네모반뜨덕에 저렇게 높게 올라가요. 준주거 지역이니까. 근데 저희는 저런 주택의 형태를 추천드리지 않고 전면에 시원스럽게 통유리를 져서 창호가 개방성 있는 건물로 올려서 올근생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올근생으로. 저희가 이동을 좀 해서요, 이제 중개사님과 함께 오늘의 건물 투자비, 주변 시세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을 좀 올라왔는데, 중개사님 일단은 오늘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주변 시세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주변 시세는 이제 평당 4,100에서 4,700만 원대로 좀 실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건물은 평당에 3,000만 원대로 시세보다는 더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의 매매가랑 임대 정보 알려주세요. 이제 건물 매매가는 19억 5천이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분이 전체적으로 책임 명도를 해주시기로 해서 별도의 명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거를
거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13억 정도까지 대출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건물 13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부대 비용 포함해서 6에서 7억 정도, 한 개층 주택 취득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축을 하고 나면요, 예상 임대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하고 인근의 시세 대비 고려를 좀 해보면 이제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월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필로티로 들어가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신축 비용 10에서 12억까지 감안을 하면 충분히 갖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화곡동이잖아요, 대표님. 자, 오늘의 건물 일단 어떤 건물일까요? 네, 저 바로 뒤편에 1층에 점포가 3개나 들어가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의 건물 정보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57.6평, 건축 면적은 34.26평, 연면적은 115.56평, 건폐율은 59.6%, 용적률은 154.5%입니다. 자, 일단은 이 주변이랑 건물에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동 차량이 엄청나요. 네. 유동 인구도 많고, 거기에 코너 건물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더 머무르는 네,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외관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외관은 전형적인 네. 그 조그마한 사이즈의 타일을 붙였는데요. 저 위에 비드법으로 단열재를 시공을 한 다음에 네. 대형 사이즈의 타일이든 롱블릭 타일이든 뭐 화강석이든 단열재 위에 덧붙이는 개념으로 하면은 공사가 수월하게, 철거 비용도 아끼면서 수월하게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층을 증축을 해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네. 1, 2, 3층을 근생으로 세를 내놓으셔서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실 수도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 연봉 연수익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물 가까이 가서 또 살펴봐야겠죠? 건물 가까이 가서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지금 건물 옆쪽으로 조금 왔는데요. 자, 일단은 대표님 뒷면이랑 옆면 저희가 봤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전체 건물 명도가 네. 가능한 세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시면서 네. 건물은 이제 싹 한번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를 싹 깨끗이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쓰실 수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처럼 짐을 좀 그냥 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은요,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 현장의 가성비 있는 투자는요, 네. 최소한의 증축, 오. 옥상을 조금 누리실 수 있는 전용 공간 네? 증축만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리모델링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옥상 올라가서 구체적인 좀 비용 얘기도 들어보고요,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옥상 주변 건물들이요, 막 가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네. 좀 시야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비용이 부담되시면 네. 증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네, 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옥상 네. 테라스를 조금 이제 꾸밀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이 라면 구조로 확실시 돼요. 네. 그리고 8평 정도가 수평 증축돼 있어요. 네. 1층에 8평이면은 점포 하나예요. 오. 근데 지금은 못해요. 네, 왜요? 이 증축이 주차장 법규가 아. 좀 완화 시기 때 주차장 증설 없이 1층을 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제일 센 1층을 네. 최대한, 네. 지금 이거는 신축으로는 나올 수 없는 면적이에요. 1층에서는 면적을 굉장히 넓게 차지해서 증축이 되셨고, 네. 이미 해놓으신 증축은 이제 두고두고 혜택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조빌딩 김미수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일단 현재 주변 시세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같은 라인의 실거래로 2022년에 평당 4,200만 원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네. 안쪽 골목 이면 같은 경우에가 4천만 원 정도 오.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건물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매가는 22억 9천만 원으로 이제 곰달래로 대로변 코너 건물에 평당으로 이제 3,900만 원에 나와 있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다 15년 이상 된 장기 임차인으로 명도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15년 동안 이 자리가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15년 동안은 여기 계속 계셨겠어요. 네, 그죠? 자, 그러면요, 팀장님, 실투자금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인 기준으로 대출은 16억까지 제한을 받았고, 네. 뭐 이제 신용도나 공동담보 제공에 따라서 뭐 추가 대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대 대출 일단 16억 받았을 시에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이제 8억 2천만 원의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일단 중개사님, 오늘의 건물 어떤 건물일까요? 대로변에 위치해서 바로 보이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에 대한 주변 상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저 건물이고요. 건물 건너편에는 이제 뭐 도심공항 수락터미널 위치하여 있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동 다 편하고, 1호선 도봉역이나 7호선 수락산역, 동부 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쉬워서 좀 교통의 요충지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한신 아파트, 두산 아파트, 뭐 2,500세대 다가구 빌라나 항아리 상권에 있어서 배우 세대도 좋고, 바로 옆에 상계 도서관, 요양병원 등이 있어서 유동인구 다 활발하게 있고, 또 도보 5분 거리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있어 법 관련 사무실 수요가 높아서 공실 리스크가 적게 형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 수락 지구 중심 지역으로 계획돼서 경기 북부 지역과 연계해서 이제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기능 강화가 예상되어서 이제 미래 가치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건물 정보 어떻게 될까요? 대지 면적은 91.05평, 건축 면적은 38.6평, 연면적은 278.93평, 건폐율 42.39%에 용적률 249.86%의 건물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건물 입구로 좀 왔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건물 상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네. 뭐 이거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월세 구조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그냥 이 상태로 좋은 월세 구조를 유지하셔서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더 많은 밸류업이 필요할 때 그때 리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리모델링을 추후에 좀 더 노후화되고 이제 시점이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좀 그러면 방향을 잡고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대로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생치고 창호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에는 창호 사이즈가 클수록 세입자들에 들어오는 어떤 단가 수준이 틀려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좀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만실이어서 지금 다 일하고 계셔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꽉 차 있다는 거니까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적은 요런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사각형의 전용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과 함께요. 주변 시세부터 또 오늘의 매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변 시세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매매 호가로 나오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당 5,500만 원, 대로변 같은 경우에 평당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당 4,000만 원대로 좀 저렴하게 나왔고, 현재 이제 미래 가치가 있어서 매물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건물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매가는 이제 39억 8천만 원으로 이제 평당 이제 4,3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 정보는 이제 전체 만실이고 보증금은 1억 9,100만 원에 관리비 포함해서 1,433만 원. 수익률이 지금은 이제 4.53%로 서울에서는 이제 좀 찾기 어려운 역세권에다가 수익률까지 높은 희소성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실투자금 중요하니까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기준으로 최대 대출은 28억까지 좀 제한을 받았고, 이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보증금 제외해서 이제 12억 정도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예상되는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나 좀 예상하세요? 임대 구성도 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임차 수익률도 5.5에서 6%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 위치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물 위치는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 트리플 역세권인 디지털미디어 시티역 도보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는 건물입니다. SBS, KBS, 중앙일보, JTBC 등 방송사하고 기업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회사원들이 정말 많고 항아리 상권에 위치하여 있고, 거주민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상권이고, 대로변에는 도미노 피자나 뭐 세라젬, 현대자동차 입점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이 된 상권입니다. 2027년에는 상암동 롯데몰 완공 개발 호재로 이제 미래 가치도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앞쪽으로 좀 이동을 했고요. 자, 일단은 저희 뒤편에 보이는 건물인데 좀 디테일한 건물 정보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은 49.91평, 건축 면적은 25.7평, 연면적은 92.9평이고 건폐율 54.41%에 용적률 136.8%의 현재 건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을 바꿔요? 지금은 너무 전형적인 주택 벽돌이잖아요. 이 코너의 또 특징을 살리자면 창문을 통유리 수준으로 시원스럽게 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양쪽 끝으로 본의 아니게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라스를 면적을 혜택을 봤어요. 정면이 시원스럽게 트인 코너 건물에 양쪽 끝 사이드에는 테라스가 있는 그런 근생 오피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주변에 이런 여건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아쉽지 않은 상태로 리모델링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건물은 좀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매매가랑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좀 어떻게 돼요? 비슷한 입지로 이제 도로 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거 따졌을 때 평당 뭐 6천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의 건물은 평당 4천만 원대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의 매매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매가는 24억이고
이제 현재 주택으로 전체는 이제 매도인이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도까지 확실하게 되니까 리모델링 투자하시기에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께서 이 건물을 투자할 만한 가장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체 명도가 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을 이제 건물 인근 실거래 대비 평당가를 저렴하게 매수하셔서 충분히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건물의 한방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싸고 할 수 있는 밸류업이 많다. 시도할 수 있는 밸류업이 많다. 예, 그래서 좀 재밌는 건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촌 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2호선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400m 이내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제 연대와 이대 사이에 신촌 이대거리 상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학가 상권으로 여러 가지 업종에 유동성 많은 인구들이 위치하여 있고, 건물 바로 앞에도 아웃백 매장이나 올리브영, 명륜 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점하여 있는 만큼 상권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로 저희가 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바로 뒤에 있는 건물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대지 면적은 27.83평, 그리고 연면적은 73.36평,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건폐율은 56.32%, 용적률은 225.26%로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인 지역이지만, 용적률 한도가 25% 정도 이득을 본 만큼 한 개 층 정도는 아예 이득을 본 상태로 알차게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저희 건물 외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고급 자재인 전체 커튼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임대를 했고, 1층 같은 경우에 카페가 입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업종이 겹치거나 할까봐 건물주님께서 좀 조심스럽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입점을 하였고, 4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임대가 입점을 하였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파티룸으로 절찬리에 영업 중이라고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이제 내부로 이동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벽면체도 전부 다 이제 화이트색으로 건물 외부와 맞춰가지고 도색을 다 새롭게 하였고, 난간대 같은 경우에도 도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자갈 모양의 타일로 전부 다 마감이 완료되었고, 이 우편함 같은 경우에도 안으로 다 매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우편함이 모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층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층 올라가다가 잠시 화장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잠시 여기 왔습니다. 현재 화장실 내부 같은 경우에도 벽면 타일 모두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 거울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자체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상권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제 2층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층 이제 입구 앞에 와 있는데, 유리로 개방이 되면서 계단실에서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 답답한 느낌이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층 내부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내부 들어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저희가 밖에서 봤던 것처럼 통유리로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전체가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코너 건물에 있는 듯한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천장에 있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서 더욱더 빠른 공실 채움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쇠문으로 막아놓은 게 아닌 전체 유리로 개방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셨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건물 전체가 내외부가 모두 깔끔하게 리모델링 완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답함이 오히려 덜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내부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가미하는 이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화장실이 또 별도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전체 화이트 톤과 화이트 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상층부로 이동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있는 테라스에 올라왔습니다. 5층 내부 같은 경우에는 모두 통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개방감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마감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완전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열 수 있는 폴딩 도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에 테이블을 비치를 했을 때는 유럽에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위에 6층에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 테라스에 올라가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8평 정도, 테이블 6개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 충분히 넓게 활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5층 파티룸 세입자분께서 같이 전용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로 보고 있고, 여기 옥상에 올라왔을 때는 앞에 시야가 가리는 게 하나도 없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세나 건물 매매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촌역 주변의 건물들 시세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로 밸류업이 필요한 좀 구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로 1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완공된 건물은 1억 4천대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신촌역 인근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권이 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들 다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억 5천이고 평당가는 1억으로, 다른 건물 이제 구축이나 밸류업이 필요해서 명도를 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들과 거의 동일한 시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어서 높은 수익률을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매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실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1억 4천에 월세 1,100만원, 그리고 관리비 50만원 해가지고 5.1%까지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고, 다만 현재 2층이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된 임차로만 했을 때에도 이미 수익률은 4.09%로, 지금 2층이 공실인 상태로 매수를 하셔도 부담이 없으실 뿐더러 2층을 임차로 채우시거나 직접 사용을 하신다면 건물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데 22억이 들으셨고, 리모델링 비용이 약 5억 정도 들었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1억 가까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8억 5천이라는 매매 금액은 매도인분께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원가에 내놓으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분께서 자금이 급해서 처분을 하시는 거고, 수익도 이미 완성이 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세 수익도 지금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상권이 계속 발전해서 매매가도 오를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투자처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물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이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20억에서 22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받았고, 평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7억에서 9억 정도 투자를 하시면 이제 월세 1,000만원 이상의 건물을 바로 이제 매수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보유를 하실 분이 있으시고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보유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임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계속 보실 수 있다. 이게 가장 장점이시게 되시는 것 같고, 재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내년부터 1.25%씩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춘다고 발표를 한 만큼에 있어서 건물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수를 하셔서 당장 내년이 아닌 2년 3년 순차적으로 금리가 완화가 되고 이제 4년 5년 뒤에 매각을 하는 타이밍을 봤을 때 지금 월세 수익률을 대비를 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월세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때는 이 건물 가치가 분명히 38억 정도의 건물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2층까지 만실이 되었을 때 서울에서 5.1%의 신촌역 바로 앞에 메인 상권에 위치한 건물을 20억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저희는 정말 최고의 조건으로 보고 있고, 쉽게 나오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